고프코 흐름이 왔을 때 마냥 달갑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쭉 전개하는 게 저희의 모토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고요해는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프코 대세의 좀 수혜자 중 하나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웨어 디렉터 이경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 궁금했던 브랜드인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브랜드 이전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실장님 얼굴도 처음 뵙기도 하지만 네네. 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했었었고, 보통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약간 성향에 따라서 브랜드의 결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거나 뭐 관련 직종에서 좀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패션 전공을 졸업을 하긴 했는데 저희 전공이 패션 디자인 전공이랑 이제 이렇게 패션 산업 관련된 전공 이렇게 두 전공으로 나뉘는데 저는 패션 산업 관련된 전공이었고 네. 저희 패션 산업 쪽은 주로 마케팅 쪽이나 그런 것들 실무 위주의 수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작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벤더에서 들어가서 업무를 좀 배웠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업 관련된 학과에서는 뭐 벤더나 아니면 이 산업군이 돌아가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뭐 규모의 경제에 관련된 이 패션 산업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던 거겠네요.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벤더 안에서는 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을까요? 액티브웨어라고 부르는데 완전 아웃도어 느낌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뭐 러닝 할 때 착용하는 옷이나 좀 흡한 속건 소재를 위주로 많이 다루는 그런 쪽 복종을 주로 했었죠. 흡한 속건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땀이 젖었을 때 빨리 마르고 물이나 이런 액체 같은 류를 빨리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흡한 속건이라고 부르죠.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게 마르고. 하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벤더에서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뭔가 패션 MD도 좀 경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패션 관련 회사에서 MD도 좀 경험을 해보신 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 MD로 업무했던 데가 완전 패션 분야는 아니었어요. 흔히 말해서 봉탈이라고 하거든요. 봉탈이요? 네, 오. 봉제를 탈출한다. 봉제를 탈출한다. 벤더 쪽에서는 네. 봉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좀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오랜 기간 다닌 건 아니었고 되게 뭐 짧게 업무를 다니다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찾고 싶다 해서 온라인 MD로 전향을 했던 거고 의류 쪽 벤더는 아니고 양말 벤더가 또 있어요. 양말 수출하고 뭐 국내 내수도 하고 뭐 그런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또 액티브웨어를 또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병행해서 양말이랑 액티브웨어 관련된 온라인 MD 업무를 그쪽에서 좀 진행을 했었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좀 뭔가 한이 서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벤더가 그래도 뭔가 연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에 이제 페이백이 좀 있다라고 네네. 연봉이 그래서 괜찮다. 월급을 들어오면 네. 잘 모여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을 쓸 시간이 없군요. 그 정도로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사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혼자 부딪히면서 배워야 했고 팀장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근데 알려주시진 않아요. 굉장히 진짜 거치네요. 그 사회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관련된 모든 것들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일하길 잘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고요웨어를 런칭하기 전에 약간 밑바탕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브랜드를 론칭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시점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처음 브랜드를 고유웨어가 아닌 다른 걸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고요웨어 브랜드 포지셔닝이랑 비슷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좀 더 전혀 다른 뭐 캐주얼이나 스트릿이나 그런 쪽을 해보셨을까요? 의류 쪽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아, 가방 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사계절 계속 팔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뭐가 좋을까 하다가 가방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됐고, 막상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시장에 약간 뭐 세일즈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첫 사업을 했을 때 조금 제 뜻대로 안 돼가고 있는 거를 느꼈는데, 근데 쉽게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계속 붙잡고 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놨을 때 내가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다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을 시기니까 등산을 좀 종종 다녔었어요. 그 시기가 이제 19년 말 20년 초 정도였던 것 같고, 등산을 하는데 젊은 층들의 등산하는 유입수가 좀 달라진 거를 제가 느껴졌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랑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 아웃도어 웨어를 좀 시작을 해보면 좀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던 거를 정리하게 됐고 고요웨어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이렇게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내가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 다 기억이 나고, 또 그거를 바로 외면하자니 좀 아쉽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놓아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온큐레이션에서도 한번 고프코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거의 한 1년간 고프코어라는 키워드가 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 씬 자체가 좀 뭔가 오고 있구나라는 게 저도 좀 느껴지긴 했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이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생기셨던 걸까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음, 제가 20년 1월, 2월 정도부터 브랜딩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도 그 고프코어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의 샘플을 지인한테 보여줬더니,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게 고프코어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고, 어쨌든 초기에 시작할 때는 그런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겨냥을 해서 기획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회의 순간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패션이라는 게 타이밍도 사실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고프코어 그 트렌드 안에서 약간의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제로 그런 게 좀 브랜드한테 도움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성장하는 데에서 사실 그 고프코어 흐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흐름 덕분에 저희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고, 근데 저희 브랜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프코어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시작은 아웃도어로 시작을 했고, 아웃도어 기반의 브랜드인데 패션적인 그런 고프코어적인 단어로 한정적으로 묶이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어서 고프코어 흐름이 왔을 때 사실 마냥 달갑진 않았거든요. 그런 고프코어 흐름에 휩쓸리지 말자. 그게 주요하게 갖고 갔던 이슈 중 하나였고, 실제로 산행이나 그런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쭉 전개하는 게 저희의 모토였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제품들 가운데서
좀 일상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들, 소비자분들한테도 어필을 조금씩 하자. 이 정도의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프코어 대세의 좀 수혜자 중 하나이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브랜드를 약간 보는 몇 가지 기준들이 좀 있는데, 뭐 당연히 옷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브랜딩 디자이너다 보니까 브랜딩적인 부분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을 때 굉장히 좀 브랜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뭐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들 좀 준비를 했는데, 고요웨어라는 네이밍이나 그 심볼에 관련해서 좀 머릿속에 그리셨던 그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이제 맞아요. 고요웨어라는 단어 자체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산을 다니면 운해라고 하죠. 산에 이제 구름이 이제 껴있는 그런 좀 안개 낀 숲길을 걷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오묘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브랜드 네임은 어떤 이런 고요라는 이름을 넣고 싶었고, 마침 이게 한글 이름이다 보니까 잘 다듬어지면 국내 로컬 아웃도어 브랜드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같이 함축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요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산 로고 형상 같은 경우도 좀 뾰족하지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국내, 한국의 좀 낮은 산들을 좀 대표하는 형상이고, 그 아래에 이제, 산 아래에 이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른 산을 바라보면 그 새벽 시간대에 그 다른 산 정상 아래에 운해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운해가 이렇게 구름처럼 운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산 정상이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구체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심볼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네, 아마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네네.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이나 저도 옷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너무 더 브랜딩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너무 궁금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쇼룸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또 하고 있지만, 사실 브랜드가 론칭한 지 이제 4년 차, 이제 5년 차인가요? 그러네요. 괜찮네요. 굉장히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저희가 이런 쇼룸에 또 오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어떤 시점에 좀 크게 좀 성장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요웨어를 구매를 많이 해주셨던 아이템이 팬츠예요. 트레일 팬츠나 아니면은 하이덴시티 하이커 팬츠라든지 그런 팬츠들이 좀 주축이 돼서 고요웨어를 초기에 좀 성장을 시켰고, 그러고 나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제품에 넣을 때 실제로 이 디테일이 좀 이런 아웃도어적인 활동이나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디테일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좀 장식적인 디테일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그런 디테일들이 좀 많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소재적인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발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트레치가 좀 되는지, 스트레치 되면서 내구도가 좀 괜찮은지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소재를 세팅을 하거든요. 디테일이 좀 거슬리는 위치에 좀 들어간다든지, 그건 사실 착용할 때 좋은 디테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활동하는데 방해가 없는 디테일을 좀 어떻게 변형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요웨어는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를 이제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점차 이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소비자분들한테 고요웨어는 어떤 브랜드로 좀 인식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내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좀 라이트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웃도어 제품보다는 그런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서 부담 없이 픽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고, 소비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고스펙 사양이나 이렇게 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게 일상에서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 그렇다고 저희가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네. 고기능성 원단들을 다루는 봉제 공장도 많이 알게 됐고, 꽤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생산업체와도 거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좀 그런 테크니컬한 의류 제품들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라이트하게 풀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라이트 아웃도어 브랜드.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아웃도어 행사들도 좀 봤었어요. 사실 뭐 예전에 저희 이태원에서 에글렛에서 팝업 하셨을 때도 저희도 네네네. 사무실이 그 근처였었어서 이제 보곤 했었었는데, 이렇게 팝업을 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 팝업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 좀 고객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좀 궁금하네요. 그 서울숲에서 했던 팝업이 저희의 첫 번째 팝업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었고, 음, 의외로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서울오프라고 네. 서울에서 활동하는 크루가 있는데, 네. 뭐 저희 옷을 많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주시고 또 많이 착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저희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서울 오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같이 행사를 기획해서 이렇게 아웃도어로 아예 야외 활동도 이제 가셨었잖아요, 한번. 네네네. 굉장히 좀 멋진 분들도 많이 오셨길래 굉장히 재밌었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도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저랑 이제 팀원도 같이 가서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이킹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행사들을 좀 더 기회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걸까요? 제안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편이라서 제안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관계자분들 네,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부터 먼저 하고 네, 다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아까 그 브랜드 네이밍이랑 심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이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그 아까 고요하고 그 적막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산에 가다 보면 되게 산에 풀냄새나 좀 그 운해가 끼어 있을 때 그 약간 축축한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코로 들어오는 그 축축한 느낌? 근데 그런 게 조금 뭔가 내 기관지를 조금 클리어하게 좋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룸 스프레이나 이렇게 향에 관련된 부분에서 고요라는 어떤 향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협업이 될 수 있으면은, 사실 매장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경험을 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긴 좋은 하네요. 아이디어인데요? 좀 그런 협업들도 저는 좀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디어를 얻고 가네요. 나중에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그럼 하나 네,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쇼룸 이 촬영을 할 때는 지금 쇼룸이 이제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쇼룸도 또 워낙 요즘에 핫하다고 한 이 동네에서 네, 좀 오픈을 했다 보니까 쇼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저희 팝업 행사를 몇 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파성으로 고객분들이랑 대면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고객분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욕구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좀 고객분들이랑 오랫동안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뭐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쇼룸을 기획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자연에서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나 소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웃도어 활동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희의 쇼룸도 자연적인 요소랑 그런 도시적인 요소가 같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쓴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성수동 나올 일이 좀 많겠네요. 이게 또 실제로 입어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또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정식 오픈하시면은 많이들 또 오셔서 입어보고 하시겠네요. 좀 미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쇼룸 오픈하고 운영을 해 가면서 고객분들에게 저희 고요웨어가 어떤 브랜드다라고 좀 인식을 잘 심어주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정말 딱 잘 만들어진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연습하신 줄 알았어요. 장난이고 네.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향후 한 5년 이내에 좀 그리고 계신 어떤 그림이 좀 있으실지 좀 정말 작은 자본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심을 계속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직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못 미친 것 같지만 조금 더 브랜드가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계속 초심 잃지 않고 노력을 해 나갈 거고 뭐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하면 좀 토탈 아웃도어 브랜드가 사실 되고 싶어요. 좀 지금 저희가 전개하는 스큐 말고도 좀 더 다양하게 고객분들이 접할 수 있는 아이템들 만들고 싶고 로고나 브랜드 네임만 보더라도 한국 브랜드구나라고 인식이 생길 정도의 그 정도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유지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되게 너무나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지만 뭐 뭐랄까 진짜 그 규모의 경제로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마진이랑 또 마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가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다 많은 분들이 뭐 브랜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형태를 조금 꿈꾸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괜찮으신지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요웨어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테스터가 있으니 고요웨어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요웨어 대표님 모시고 정말 저희 한 2-3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대표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난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